아직까지 정점 찍지 않고 대세 상승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지 않았는데 기간이 되니까 사이클은 종료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 존재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고래들은 이런 포인트들도 잘 활용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지금 시점부터는 치열하게 더 기관들과 세력들과 심리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어제 우리 크롱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평소처럼 심도 깊게 또 각종 데이터와 지표를 통해서 중요한 국면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자료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진중하게 바라볼 가치가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요. 오늘 영상은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은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좀 중요한 국면을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대세 상승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관점들, 그 관점들을 봤을 때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지는가, 즉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지는지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시점에서 토탈2 혹은 토탈3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올라가야 됩니다. 토탈2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고, 토탈3는 여기에서 이더리움까지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면 그 추이가 현재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시장의 불안감들의 정체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시점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 시점인 것은 맞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알트코인 시가총액 토탈2는 급격하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즉 우리가 사이클 패턴의 기조로는 기본적으로 대세 하락장으로도 접어들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시 여기에서 반등하면서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양상이 어떻게 갈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제 드렸던 이야기 한 번 더 떠올려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사이클 패턴 자체가 과거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패턴에서는 점진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정점을 찍지 않고 내려올 수는 없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은 시장의 여러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들인데요. 아직까지 정점 찍지 않고, 그리고 대세 상승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지 않았는데 기간이 되니까 사이클은 종료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 존재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추이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고래들은 이런 포인트들도 잘 활용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들 이 지표를 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데 토탈2가 내려가네, 큰일 났구나, 이 관점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특히 알트코인에는 더 강하게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지금 시점부터는 치열하게 더 기관들과, 즉 세력들과 이 심리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투자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이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더리움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는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12월 3일에 일단 메인넷 적용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준은 업그레이드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은 더 일정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로 잡았다는 거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국면을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한번, 이번 주 돌이켜보면은 밸런서라고 하는 탈중앙화 유동성 프로토콜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이 우려가 되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레이어 2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고, 여러 프로토콜이나 레이어들이 관계가 있는지 여부들, 본인들이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소식들을 알렸는데요. 이 해킹 사태가 실질적으로 큰 피해로 연결되지 못하더라도 시장이 불안감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해킹 이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투자 전략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간 스테이블 코인의 전송량 한번 살펴봤더니 2023년 5월 대비로 무려 1000%가 증가할 정도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 전송 환경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그리고 기관 디파이의 추진력도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은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서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중요한 업그레이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비트마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더리움을 재무전략 관점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최근에도 3억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을 단기로 매집을 하면서 전체적인 점유율에서 이제는 공급량의 3%가량을 이 비트마인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폭락을 하면서 미실현 손실 자체가 전체적으로 비트마인과 샤프링크 게이밍 합쳐서 원화로는 3조가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미실현 손실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비트마인이 그럼에도 꿋꿋하게 이 DAT 전략을 가져갈지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되죠. 근데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 DAT 전략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뭔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여기에 반해서 오히려 반대급부의 어떤 행보들이 더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오히려 이런 투자들을 역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행보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DAT 전략의 효과들은 단기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의 무게감을 두고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국면들도 즉 비트마인이 꿋꿋하게 물량들을 유지하면서 DAT 전략을 이어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더리움의 향방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적인 관점들은 시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영 중인 코인마스터클럽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솔라나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 한번 볼 텐데요. 솔라나는 현재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상태에서 대기 중인 현물 ETF가 20개가 넘습니다. 현재 23개로 집계가 되고 있고 XRP가 그 뒤를 이어서 20개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16개로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 흐름은 꾸준히 이어질 수 있고 이 얘기는 기관들의 수요가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솔라나 현물 ETF에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유입량 기준으로 모든 암호화폐 ETP 그리고 ETF를 크게 앞지르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IBIT가 사실 좀 부진한 한 주를 보냈는데요. 그럼에도 어쨌든 모든 ETF를 꺾고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ETF뿐 아니라 모든 ETF를 다 통틀어서도 16위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좋은 대비를 보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앞으로 솔라나가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현물 ETF 흥행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현재 스테이킹이 이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유입을 계속해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솔라나의 펀더멘탈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솔라나 네트워크의 스테이블코인 사용자가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결제하는 주소가 500만 개에 달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의 확장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솔라나 네트워크, 이 생태계 전체 TVL과 완전 희석된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TVL은 꾸준히 상승 국면을 가져가고 있는데 가격 추이로 한번 살펴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펀더멘털이 상승하는데 가격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수렴하게 되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솔라나도 이더리움처럼 알펜그로우 업그레이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기조와 그리고 ETF를 통한 순유입 흐름들, 각종 호재, 그리고 펀더멘탈을 따져봤을 때 일단 솔라나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XRP 한번 살펴볼 텐데요. XRP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XRP 레저에서 RLUSD의 발행량도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네트워크 펀더멘탈 자체가 다시 반등의 흐름을 보이면서 최근에 가격의 상승 흐름들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규모 투자 소식도 전해지면서 각종 호재까지 전해지는 움직임들인데요. 그럼에도 더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XRP가 2.5달러 그리고 3.0달러라고 하는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펀더멘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이 표는 X에서 회자되고 있는 표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 XRP 레저의 1일 활성 계정과 그리고 결제 월간 전송 볼륨 같은 부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솔라나와 비교했을 때는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메인넷 단계에서 네트워크의 펀더멘털을 한번 측정해 봤을 때는 이 펀더멘털이 솔라나 대비로는 XRP 생태계가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조드렸듯이 XRP는 태생 자체가 이 솔라나나 이더리움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용성이나 네트워크 펀더멘털을 고지고대로 같이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XRP는 송금에 대한 부분들과 XRP 레저라는 메인넷 사업의 이 기조들을 둘은 같은 궤도를 타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성장하는 이 구조 자체는
각각의 어떤 성장 추이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XRP, 이 리플이 어떻게 사업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리플이 7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등극을 했습니다. 현재 테더와 서클이 압도적인 1, 2위를 점하는 가운데에서 에테나가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스카이, 페이팔, 팍소스, 리플 순서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에테나의 USD는 하락하는 국면들을 보였는데 리플의 RLUSD가 상승 국면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기조들 자체도 이 리플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국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BNB 체인 한번 점검해보고 추가적으로 우량한 알트코인을 집계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기준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청펑자오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고, 그 입지들이 결국은 바이낸스를 이전까지는 중국 자본이 중심이 된 프로젝트라면은 이제는 글로벌한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고, 또 트럼프와의 어떤 화해 국면들, 미국 정부의 화해 국면들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점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BNB 체인의 이 흐름들도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더리움과 솔라나, XRP, BNB 정도가 모든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알트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외에 알트코인들 중에서 좋은 알트코인을 선별하는 3가지 정도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앞으로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통해서 꾸준하게 좋은 관점들을 한번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레이어1의 소셜 액티비티를 한번 살펴보면은 커뮤니티 활동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들, 얼마나 현재 소셜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가운데서 그 다음 순서로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다와 카르다노와 BNB, 수이, 비텐서, 지캐시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캐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크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런 국면들로 봤을 때도 결국은 오를 만한 코인은 언젠가 때가 되면 오르게 돼 있고, 기다리면은 그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이 코인이 정말로 오를 만한 코인인가, 그 부분들을 주목을 해봐야 되죠. 근데 이 표에서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는 부분들은 요 2가지 코인인데요. 우리가 앞서 코인들은 이미 오래된 코인들이고 일정 부분 역사가 증명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비텐서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 연식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부분들이 또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AI 분야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수익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부진한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소셜 액티비티 상으로 봤을 때 탄생한 지 2년밖에 안 된 프로젝트가 상위권에 6위에 오르면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메인넷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개발자들이 이 네트워크에서 헌신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활동하는 네트워크를 살펴봤을 때 이더리움과 솔라나, 비트코인이 사실상 큰 격차를 두고서 1, 2, 3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순서 한번 봤더니 폴리곤과 스택스와 수이가 차지하고 있는데, 역시나 수이가 유일하게 연식 자체가 지난 시즌을 거치지 않았고, 그리고 2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즉 가격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펀더멘탈과 이 생태계에서 활동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수를 좀 더 줘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카이코에서 집계한 지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할 텐데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처럼 아무런 알트코인이나 사서 우후죽순 펌핑하는 시대는 정말로 많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사용성 측면에서, 온체인 펀더멘털 측면에서 확고한 코인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카이코라고 하는 또 전문 기관에서 지난 3분기 기준으로 톱 10 코인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여기에는 거래량과 유동성, 시가총액, 시장 가용성, 만기, 보관 가용성 같은 6가지의 본인들의 내부 기준을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측면으로 봤을 때 단연 1위는 비트코인이었고 트리플 A로 유일하게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서 살펴보면은 이더리움과 리플이 공동으로 95점을 받아서 더블 A로 2등을 차지했고요. 다음으로 더블 A를 받은 거는 솔라나와 도지코인으로서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되는 코인들, 그리고 내러티브가 되는 코인들로 나눠져 있지만 일정 부분 고려를 해서 담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앞서 보여드렸던 지표들과의 어떤 중복 관계들을 확인해 보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 솔라나가 가장 확고하게 좋은 점유율을 가져간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인들을 핵심 자산으로 담고 나머지를 위성 자산으로서 아주 비중을 잘 조율하는 것이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카르다노,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수이, 스텔라 순서로 탑 10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은 전반적으로 핵심 자산과 위성 자산을 골고루 분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 유튜브 채널 통해서 계속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 우리 크롱님들과 많이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디테일한 전략들 그리고 데이터, 지표도 함께 공유 드리면서 우리 크롱님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크롱님들 내일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도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박작가였습니다.